노래 불러주세요.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도소매 산업 관련된 얘기를 할 거예요.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도소매가 유통만 얘기인가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조와 브랜드를 포함하는 건가요? 제조와 브랜드를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는 좀 포함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미리 준비해 놓은 건 아니에요. 근데 저도 1대1 자문을 하면서 생각이 정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미리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얘기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도소매라고 하는 것이 왜 생겼을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도매랑 소매가 어떤 이유 때문에 생긴 것 같으세요? 한번 자유롭게 나눠보시겠어요? 도매와 소매가 왜 생겼을까? 제조보다 더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조보다 더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도매가 넓은 범위의 판로를 찾기 어려워서 국한된 지역에서만 판매하던 걸 소매를 가지고 가서 판매한 게 아닐까요? 지금 온라인 판로를 찾기 쉬우니 도매가 온라인몰을 차버리는 그런 상황이 소비자가 물건을 직거래하기 힘들어서이지 않을까요? 우리 옛날에 그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요, 그 거상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오고 갔죠. 그리고 그 물건을 다른 나라에 있는 것들을 잔뜩 사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도매로 풀고 그리고 그걸 소매로 사는 구조였죠. 제주사 입장에서 대신 팔아줄 사람이 있으면 편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이유도 맞기도 해요. 근데 그때는 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가지고 와서 이거를 도매로 풀고 이제 소매로 풀고 이렇게 하는 것, 그런 산업 자체가 가능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옛날에 어떤 물건을 하나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내가 직접 외국에 나가서 그 물건을 가지고 또 다시 들어오는데 시간과 비용이 들죠. 그 시간과 비용이 거의 해외여행을 할 때와 거의 버금가는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도매, 공장의 물건이 많이 생산해 단가를 낮출 수 있다. 따라서 많은 물량이 안정적으로 처분하기 공급처가 필요하다. 공간, 시간적 거리를 줄이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그 대가로 중간상이 돈을 벌게 되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직접 가서 가지고 오면 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걸 많이 가지고 온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심부름 값을 주고 그 물건을 사와서 나는 그 사람한테 산 금액보다 조금 비싼 금액의 물건을 판매를 하는 거죠. 근데 요즘 시대는 어떤가요? 내가 외국에서 어떤 물건을 하나 가지고 오는데 비용이 많이 드나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외국에서 내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오는데 옛날만큼 직접 가지고 들어오는 것만큼 큰 비용이 드나요? 사실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개인이 외국에 있는 물건을 수입하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은 내가 수입업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옛날에는 수입하면은 대기업이나 할 수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냥 일반 사람들이 손쉽게 물건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적게 샀을 때 금액이 좀 작지만 얼마든지 수입할 수 있죠. KC 인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걸리는 것들을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수입이 가능합니다. 자, 그 얘기를 이제 돌아서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그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비용으로 그 비용을 줄여줘서 물건을 고객들한테 이제 전달해주는 역할들, 그 심부름을 해주는 사람들이 이제 도소매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비스라는 거는요, 항상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해주고 고객의 어떤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그 시작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고객의 그런 니즈를 충족을 시켜줬는데 이제 고객이 직접 물건을 수입하면서 누구한테 심부름을 주지 않아도 내가 손쉽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어디서 더 그런 것들이 있냐면 옛날에는 연필을 사거나 펜을 사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근처에 있는 문방구에서만 구입할 수 있었죠. 왜냐면
내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펜들을 외부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뭐 홈페이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앞에 있는 문방구에서 사는 게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도소매가 있었던 거죠. 근데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에서 이제 구매하고 이제 거래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런 산업들이 완전 축소됐죠. 우리 주위에 있는 문방구들만 한번 볼까요? 뭐 알파라든가 무슨 아니면 뭐 드림디포라든가 어떤 그런 어떤 대형 그 어떤 문방구점들이 사무용품 그런 것들을 파는 곳들이 진짜 각 동마다 다 있었어요. 왜냐면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걸 인터넷으로 사기 시작하니까 그 산업 자체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축소됐죠. 지금 대형 그 사무용품을 파는 그런 매장은 천안만 하더라도 10군데도 안 돼요. 옛날엔 어땠을까요? 담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고객들이 저렴하게 물건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점점점 온라인을 통해서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됐죠. 다양한 물건들을. 그러니 내가 점점 제조사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도소매는 그 어떤 귀찮은 부분을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그 상품의 가격에 심부름값이 녹여져 있는데 이제 제조사에서 손쉽게 이것을 직접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셀러니까 옛날부터 셀러를 하셨던 분들이면은 정말 이해 갈 거예요. 옛날엔 다 수작업으로 하던 것들이 이제 점점점 자동화가 돼가고 그리고 다 하나하나 엑셀로 모아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 그냥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하면 그냥 바로 나오는 수치들이 나오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내가 해야 되는 이 일이 뭐지? 라고 생각하시게 되면서 점점 일이 단순해지게 됩니다. 이거는 서비스가 사라지는 거고 직업이 사라지고 있는 것과 같다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소매 산업은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산업이었어요. 근데 고객의 그 불편함이 이제 점점점 과학이 발달하고 그리고 빅데이터가 발달하고 그리고 점점점 손쉬워지면서 그거를 굳이 도소매에 있는 사람들이 심부름을 하지 않아도 일반 사람들이 제조사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점점점 상품의 마진이라는 게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왜? 제조사가 직접 팔기 시작하니까.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쿠팡에서 어떤 물건들을 잘 팔고 있잖아요. 그럼 그 쿠팡이 그 물건을 어떻게 하냐면 그 공장에 역으로 제안을 합니다. 내 브랜드로 이런 상품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그 물건을 만들어주죠. 그리고 그거를 쿠팡 상단에다가 빵 꽂아버립니다. 그러면 제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어떤 상품을 팔고 있었는데 그 상품이 좀 잘 팔리기 시작하고 그 파이 자체가 커지니까 쿠팡에서 그거를 PB 상품으로 내보냅니다. PB 상품으로 내보내니까 그 상품의 로아스가 완전 떨어져 버렸어요. 왜냐면 가격이 거의 제게 1.5배가 비싸졌고 그 상품에 비해서 그리고 쿠팡 자체 내에서 이거를 더 상단에다 꽂아버리는 거거든요. 자사 상품이니까.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중간에 제조해서 바로 그냥 소비자한테 그냥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도소매는 점점점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우리 근방에 있는 문방구랑 그리고 슈퍼마켓들이 없어지는 것처럼 점점점 도소매는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